한나라와 흉노, 오랑캐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역사 공부는 중심인 왕조의 기둥을 밝히는 데 집중하시고 부분 격가지인 오랑캐의 존재는 가급적 인식만 하되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라의 정치 편제. 제후국의 시스템은 한나라 이후 상은나라를 거쳐 주나라까지 근 2000년 넘게 시행되어 오던 제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인물들이 공을 세워 봉급을 받고 성씨들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부터 제후국 시스템을 모두 없애버리고 직접 통치한 9년제를 실시하면서 이들 진나라에게 망해 땅을 잃어버린 제후국 연합인 주한위조 연제초 등의 후손들이 연합해서 진나라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는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한 군과 몇 개 제후국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나라 역시 직접 통치한 군현제를 실시하면서 이전 제후국들의 연합인 흉노와 충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초평양 항우의 시대에는 흉노의 활약이 아예 전혀 없습니다. 흉노가 항우가 무서워서 숨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서초평양 항우는 진나라가 없앴던 제후국 제도를 부활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때 흉노의 존재가 잠시나마 없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오랑캐의 정체를 아시겠죠? 이러한 오랑캐의 정체를 모두 밝힌 유일한 역사서가 바로 아리아넥스의 역사복원 시리즈입니다. 물론 우리 역사 전체의 진실을. 5초 7국의 난. 한나라 고조 유방의 치세하에서 본국이 된 오나라 유씨족들은 다른 씨족들과 달리 세력을 점차 확대해 갔다. 제6대 경제는 이에 위협을 느끼고 조조를 등용하여 제후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운의 영을 시행하여 5초 조나라의 영토 삭감을 도모하였다. 기원전 154년 이에 반발한 제후들은 교서 왕앙, 교동왕 운고, 시천왕 현, 제남왕 벽광 등과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한나라 정부는 주하부, 남포, 두영 등을 파견하여 난을 진압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반란군에 대한 회유책으로 조조를 처형하였다. 결국 주하부가 주동 세력인 오왕을 물리침으로써 반란은 진압되었고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오나라 유씨족이란 한고조 유방의 혈족들입니다. 상기 5초 7국의 난을 통해 한나라 시대 이전의 제후국 제도와 흔적은 완전히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라 정부에게 불어닥칠 분란은 단 하나. 한나라가 9년제를 실시하면서 없앤 2000년 이상 유지되어 오던 이들 제후국 연합과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흉노였습니다. 흉노의 정체. 기원전 200년 유라시아 초원지대 동쪽 지역에서 활동하던 흉노족이 한나라 군대와 싸워서 승리했다. 전쟁에서 패배한 한나라는 전쟁 보상금을 지불하고 명목상 공주가 예물을 가지고 흉노 선호와 결혼하는 흉태의 동맹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조약을 맺었음에도 흉노족은 한나라의 국경을 계속 침입했다. 왜 흉노가 계속 침입했을까요? 흉노가 원했던 것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한나라가 점유하고 있던 그 땅이었습니다. 역사를 조작한 인간들이 의도적으로 폄하시킨 이름이 흉노로 그들은 웅인 발근이입니다. 흉노는 기원전 4세기부터 5세기까지 북아시아 스텝 지역에 존재하던 유목 제국이다. 중국 측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유라시아 스텝 동부에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살고 있었다. 기원전 209년 이후 목돌 선원은 흉노 부족을 통합하고 흉노 제국을 세웠다. 유라시아 스텝을 이전에 지배했던 월지를 몰아내고 흉노는 동아시아의 스텝 지역에서 주요 세력으로 성장했고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삼았다. 흉노의 활동 영역은 시베리아, 내몽골, 신장, 감수성 등도 포함되었다. 흉노 지역의 동남부와 국경을 접한 중국의 왕조들과 흉노의 관계는 복잡했다. 흉노와 중국의 왕조는 평화롭게 지내기도 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 서로 복종시키기도 했다. 흉노는 한나라와의 오랜 전쟁에서 결국 패배하였고 흉노는 결국 북흉노와 남흉노로 분리되었으며 한나라는 흉노족을 강제로 한나라와의 국경지역에 정착시켰다. 5호 16국 시대의 5호 중 하나였던 흉노는 창성 이남으로 내려와 전조나 하와 같은 여러 왕조를 세웠다. 흉노는 유목제국이 아닙니다. 이들이 있었던 곳이
천하 문명의 중심 천조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흉노의 활동 지역 시베리아, 내몽골, 신장, 감숙성의 지명들을 살펴봅시다. 시베리아. 현재의 시베리아는 1917년 아라사 제국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스탈린 시대에 만들어진 지명들입니다. 철의 장막 기간 동안 이들은 무슨 짓을 했을까요? 러일 전쟁 시 중원의 코리아를 도와주기 위해 파견한 러시아의 군함 이름이 까레이츠호입니다. 현 중앙아시아에선 코리아는 까레이스키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군함 까레이츠호란 바로 고려호입니다. 시베리아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만해 한용운을 인용합니다. 1879년 결성면 성공리에서 태어난 한용운은 6살의 마을의 서당에서 한문교육을 받았다. 동학농민혁명이 한창이던 1894년 여름 그의 나이 16세 부모님과 아내에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집을 떠났던 상황이 시베리아 거쳐 서울로라는 그의 수필에 남아있다. 노자도 지닌 것이 없었다. 그래도 내 마음은 태어나기만 했다. 서울 가는 길 방향도 몰랐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겠거니 하고 폭 태어나였다. 그러나 해는 기울고 밭에서는 노독이 나고 배는 고파 오장이 주려 차마 처음보다 더 옮겨 디딜 수 없기에 길가의 어떤 주막집에 들어가 800일을 하고 하룻밤을 지내노라니 그제야 이번 걸음이 무모하였구나라는 생각이 났다. 충청도에서 태어난 만해 한용운이 집을 떠나 시베리아를 거쳐 서울로 갔다고 합니다. 드디어 역사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사비르사비 시베인 부여로서 부여는 불이이며 고구려의 부도성 부리성이 있었던 국내성입니다. 시베는 샤베인 샤박트라는 의미로 역사 속 사비성이 관중인 한양장안의 제왕의 성인 국내성 한성이었습니다. 아마도 한용운이 관중의 제후국 연나라 또는 진나라에서 출발해서 관중을 지나 화산 좌측의 천물령을 넘어 경도인 서울로 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내몽골. 역사 속 내몽골은 또한 우리 역사 속 안에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고려 왕건의 상계를 인용합니다. 왕건의 성계는 북방선비족 사왕국에서 기원하였으니 사왕국은 기원전 108년경 한무제가 고조선을 정벌하여 사군으로 하였을 때 낭랑지역으로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고구려 시대 북위에서는 초강씨라 했고 사왕이 462년경에는 고구려와 북위에서 지냈다. 초강씨는 대인 산소대동과 무천인 내몽고 무천현 지역을 통치하였으며 태화 때 왕치성으로 개성하였다라고 중화송시 통수에 쓰여 있다. 무천을 내몽골이라고 합니다. 무주에 있었던 하천이 무천입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 무주, 광주, 익주, 해양, 화평, 무진, 익양, 소속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이 무주로 상기의 지명들은 한라산과 금강산 및 화산의 관중지역의 지명들이었습니다. 관중의 중심 제왕의 성이 있었던 구중 궁궐의터 공내성 지역을 내몽골이라고 칭했던 것 같습니다. 신장, 신강이란 현재는 행정기구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그 중세에는 한자 문화권에선 서역이라고 불렀다. 신장을 서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친일파 시인 서정주는 서역을 파촉이라고 했습니다. 서정주의 귀촉도를 일부분 인용합니다. 서정주 귀촉도.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시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 산만리. 신옥기 여며여며 가옵시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산만리. 서정주는 서역을 여기서 산만리 떨어진 파촉이라고 했습니다. 왕부의 중심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지역을 서역인 파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 25사가 유지되고 전수되어 왔던 지역이 서역이며 파촉이었습니다. 감숙성. 감숙성이란 감주와 숙주의 합성으로 이를 분석해 봅시다. 감주. 경상도 계령현의 군명을 청주, 감문, 감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 청천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계령의 군명이 감주로 경상도 계령과 충청도 청주는 청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감숙성의 감주로 상기 내몽골의 지명 중 무주와 동일한 지명 청하란
청주에 있었던 하천으로 이곳 관중을 관통해 흐른 물이 한강이며 아르야르강인 압록강이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열반강으로 이곳 청하가 바로 청천강이었습니다. 숙주, 감속성의 숙주를 살펴봅시다. 평안도 숙천의 군명을 숙주 진국평원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진천의 군명을 진주 황량 강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진해 금성 금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숙천의 군명이 숙주로 진국 진해 진안은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에 있었던 하천이 진천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 비당금자의 금성은 천하의 주정이 있었던 금강산 지역입니다. 감숙성이란 관중의 청하가 흘렀던 지역과 천주가 있었던 금강산 지역의 일정 부분을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한고조 유방이 처음 소초평 항우를 반대한 제후국들의 후원으로 천하를 통일했는데 치세 기간에 제후국들을 배척하는 9년제를 실시하면서 제후국 연합인 흉노와 적이 되었던 것으로 통치 기간 내내 흉노에게 휘달리며 상기에서 살펴보았듯이 흉노가 중원의 내부로 들어와 중원을 장악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 중원에 자리 잡은 제후국 연합인 흉노를 물리칠 인물이 한나라에서 등장하니 그분이 바로 중원의 흉노를 물리치고 흉노가 있었던 곳에 한사군을 설치한 한무제 유철입니다. 한사군이란 한나라의 군현입니다. 이제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